취업을 뽀개주는 취뽀 코딩 여의도 호랑이 권혁준 컨설턴트입니다. 자, 네이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준비할 텐데요. 자, 네이버는 워낙 직군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네이버를 준비한다는 것, 사실 어느 직군에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네이버의 전반적인 얘기, 그다음에 네이버의 고민들, 우리가 어느 직군에 가라도 꼭 알아야 되는 공통적인 사항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겁니다. 자, 네이버 보시면 제가 컬러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했죠? 녹색으로 했죠. 그다음에 탐험이라는 어떤 느낌이 나게끔 우리가 컨셉을 잡아봤어요. 그렇죠. 네이버가 처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에 포털이라는 걸, 검색 시장을 나왔을 때는요. 그때 여러분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모자 이렇게 날개에 달린, 지금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탐험에 대한 신비의 미지의 어떤 세계를 탐험을 위한 이런 어떤 컨셉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렇게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자,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요? 자, 기업 분석 가보겠습니다. 자, 설립일이 1999년 6월이었고요. 자, 대표 한성숙 대표로 돼 있죠. 매출액이 5조 나왔습니다. 인원 현황이 3,500명 정도, 영업이익이 한 9,425억 정도 돼 있고요. 당기순이익이 한 6,2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회사죠. 네이버는 이렇게 큰 회사로 발전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던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인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요, 남자 연봉 평균이 이제 18년도 사업 보고서거든요. 한 8,300만 원 정도, 여성이 이제 6,600만 원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7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성장 히스토리가 있죠. 2002년도에 코스닥 상장했고요. 8년도에는 유가증권 시장, 그렇죠? 코스피에 주식을 이전 상장했습니다. 13년도에는 사실 이거 인적 분할했죠. 그래서 네이버와 기본적으로 이제 한 게임이 사실 이제 좀 분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적 분할해서요. 존속법인은 네이버, 뭐 신설법인은 NH 엔터테인먼트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신설법이 13년도 8월에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각각 변경 상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3년도에 인적 분할했을 때도 좀 이슈가 사실 있었죠. 예, 사실 이제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은 이제는 좀 인력이 사실 나눠진 부분은 좀 있었죠. 자, 아무튼 자, 성장 히스토리, 네이버의 성장 히스토리고요. 네이버는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이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거기 출신들이 나와서 벤처기업을 세우고 그 벤처기업들이 또 성장하고, 이런 어떤 상생의 어떤 생태계가 사실 네이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장 히스토리 우리가 좀 봤고요. 자, 네이버 기업 분석 가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이해할 때 첫 번째로 검색 포털이 있죠. 네이버와 그다음에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 이렇게 우리가 좀 크게 보자면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다음 그 이하에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네이버와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차지하죠. 특히 일본이라든지 뉴욕에 상장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 포털이죠. 당연히 포털로 봅니다. 네이버는 AI 기반 기술 도입 및 콘텐츠 확대를 통해 커머스 플랫폼 확장, 동영상 강화 등 기존 사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음성, 이미지 기반의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제가 왜 여기에 진한 글씨를 쳤냐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네이버가 검색 포털일까요, 지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 줄 수 있나요? 저라면요, 제가 만약에 면접위원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네이버가 포털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젠 시장에서는요, 사실 포털로 안 봅니다. 제가 밑에 쳐드렸지만은 위에 커머스 플랫폼 확장이라고 써드렸고요. 그 밑에 읽어볼까요? 이용자는 연결의 편의성과 발견의 즐거움, 파트너에게는 성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야, 이제는 포털을 넘어서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이젠 그 이상을 뛰어넘었죠. 단순히 검색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 검색 포털이 아니라 그 뛰어넘는 모바일 플랫폼, 아니면 동영상 플랫폼, 아까 나왔지만 커머스 플랫폼,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제 엄연한 플랫폼 회사다라고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더 넓은 시장이죠.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네이버는 우리의 어떤 기준을 뛰어넘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러분
네이버를 보셨을 때에 진한 글씨 쳐드린 것처럼 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이제는 커머스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쇼핑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실제 쇼핑할 때 어디 많이 쓰시나요? 솔직하게. 그렇죠. 쿠팡도 많이 쓰실 텐데요. 또 한 가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저부터서도 뭘 하냐면 네이버 페이라는 걸 쓰죠. 왜? 비밀번호 6자리면 뭐 결제가 돼요. 회원가입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네이버 가서 검색해서 하고 싶은 물건을 산 다음에 결제를 그냥 네이버 페이 6자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검색 시장도 잡았지만은 네이버가 사실 말하면 커머스 시장도 거의 잡았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무시 못하는 거죠. 좀 이따가 내 얘기 나오지만 페이 시장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네이버가 정말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도의 어떤 전략들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계속 넣어볼게요. 라인 있습니다. 라인은요, 사람과 기업, 그죠? 사람과 사람을 또 연결하는 서비스를 연결하고 일상의 다채로운 어떤 즐거움을 제공하는 컨셉이죠. 일본, 대만, 태국 이런 중심으로 해서 사실 라인이 자리를 잡았죠.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라인 캐릭터를 가지고 굉장한 부가가치를 내기도 하고요. 특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 메신저죠. 그 정도로 라인이 정말로 이제는 생활에 안착을 잡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라인이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사실 우리나라의 시장에 잡고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네트워크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전문 용어죠. 왜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죠? 여러분 카톡을 왜 쓰시나요? 라인을 안 쓰고 왜 우리는 카톡을 쓰죠? 남들이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카톡을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요. 내가 카톡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카톡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인터넷 쪽에서는 신장의 선점 효과입니다. 뭐예요? 네트워크 효과라 그래요. 남들이 쓰니까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사실 카카오가 우리나라의 메신저 시장, 그다음에 메신저 시장을 넘어서 이제는 커머스까지 또 광고 시장까지 진출을 했죠. 카카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는 게 카카오고요. 사실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에 좀 밀려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사실 반대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은요 이미 뭐 페이 서비스라든지 여기 나오죠. 뭐 커머스 시장, 그다음에 페이 서비스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뭐 뉴스에도 좀 이슈가 될 정도로 국내 소비자는 좀 소홀히 하면서 왜 일본 소비자들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냐 이런 어떤 정말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사실 라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이제는 그 더 넓은 시장이 해외에 있거든요. 그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러면서 사실 이제 라인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기술을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 꼭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핀테크가 뭐예요? 그렇죠. 파이낸싱과 테크의 합성어죠. 경제 쪽, 금융 쪽의 기술, 핀테크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페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에 라인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의 특성들, 개성들, 특징들을 통해서 현금 없는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또 어디와 맞물려요? 커머스 시장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깊게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사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라인을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포털을 공부한다, IT기업을 공부한다. 아니죠. 이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융복합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커머스 시장,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그냥 금융 시장 이런 것까지도 통틀어서 보셔야지만 이제 라인과 네이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핀테크 이해 못하면 이제 네이버 이해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커머스 시장, 특히 전자상거래 쪽 모르면 네이버 이해 못하는 시장 왔어요. 특히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광고 시장 모르면요, 마케팅 모르면 또 네이버를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이 그런 시대에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무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뭐 개발 쪽도 갈 수 있겠고요, 아니면 서비스 쪽도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어떤 중심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기타 주요 서비스, 기타입니다. 그 이외에 네이버 웹툰 있고요. 웹툰 굉장히 잘 나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브이라이브 있죠.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이게 유튜버와는 좀 차별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밴드, 여러분 밴드는 잘 아시는데 폐쇄형 모바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노우 있습니다. 스노우 많이 쓰시죠? 스노우 같은 어떤 그런 AR 카메라도 사실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공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향후 수익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사업 부분 매출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의 주요 사업 부분이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광고 사업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DA 광고죠. 동영상 광고, 밴드 내 배너 광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게 광고 사업과 연관이 있어요. 검색, 쇼핑 검색 이런 거죠. 검색 시장, 쇼핑 검색 시장, 그 안에 들어오는 광고들. IT 플랫폼 사업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그다음에 클라우드, 라인웍스. 라인웍스 혹시 아시나요? 저도 라인웍스를 사실 썼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한마디로 이제는 시스템이에요. 그 사내 시스템, 인트라넷망이라도 보통 여러분 아직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회사에 안 들어서 모를 텐데 회사 가보면 다 인트라넷망이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 이런 거, 결제 시스템 아니면은 내부의 복지몰 이게 다 연동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아니면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라인웍스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라인웍스가 그런 서비스고 IT 서비스 등이 이제 IT 플랫폼 사업이고요. 콘텐츠 사업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 뮤직, 브이라이브 이런 거 라인 및 기타 플랫폼 사업이 라인, 그다음에 스노우 이렇게 우리가 총 5가지의 포트폴리오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직무가 다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자, 매출 보겠습니다. 매출. 자, 영업 수익을 보겠습니다. 매출이 일단 나오는데 거기에서 광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플랫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이버의 주요 수익은요. 역시나 비즈니스 플랫폼이에요. 검색 시장, 쇼핑 검색, 거기에 나오는 광고들, 마케팅 어떤 플랫폼들 이게 뭐냐면 2조 4천억의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야? 비중이 44%를 담당하고 있죠. 미디어 회사 여러분 제가 항상 그 대학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은 미디어 회사를 이해를 할 때 카카오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라인, 네이버, 또 해외 같은 거 뭐 있어요? 아마존, 그죠? 우리가 IT 기업 아니면 또 미디어 회사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포털들 이런 걸 이해할 때 또 방송도 포함됩니다. 이런 미디어 회사들 여러분 이해하실 때에 딱 연관시켜야 될 파트가 뭐냐면 광고 시장입니다. 광고를 알면 여러분 왜 카카오가 이런 서비스를 하지? 왜 네이버가 이런 서비스를 하지? 라고 이해가 돼요. 광고 시장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 미디어 시장 이해 못하고요. 특히 IT 쪽은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을 정말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네이버든 카카오든 동종 계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여러분 카카오 볼 때마다 뭐가 뜨죠? 광고가 뜨기 시작했죠. 왜 그럴까요? 수익성 다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간 들어올 거였죠. 들어왔죠. 결국에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가 왜 검색 시장을 중심으로 쇼핑 검색 그다음에 검색 시장을 중심으로 뭐 하고 있죠? 커머셜 한마디로 전자상거래 쪽을 왜 투자할까? 결국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광고 시장이죠. 페이스북에 여러분 절대다수의 수익이 뭔지 아세요? 페이스북? 광고입니다. 뭐 주주들에게 비판받을 정도로 너무 광고 쪽에 90% 이상이 쏠려 있어요. 페이스북은. 그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광고죠. 네이버도 광고입니다. 보세요. 광고와 비즈니스 플랫폼을 같은 산업으로 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검색 시장, 비즈니스 플랫폼이 검색과 쇼핑 검색 쪽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광고인데 2조예요. 2조 4천억 원 정도. 거기서 매출이 어디서요? 두 개 합치면 54%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IT 플랫폼, 컨텐츠 서비스, 라인 기타 플랫폼 이렇게 좀 우리가 나눠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 시장을 얘가 좀 더 이해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이해하셔야 된다. 일단은 뭐 판매 영업 경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광고 비즈니스 플랫폼은 뭐 직접 판매도 되고 온라인 판매를 해서 혹시 영업 직구 리테일 쪽이라 하시면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영업 경로가 있어요. 각자의 어떤 포트폴리오 어떻게 영업하고 있다, 어떻게 팔고 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길 권유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광고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는요. 여러분 자소서 쓸 때 쓰셔도 됩니다. 출처를 잘 읽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된 공식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자소서 쓸 때 여러분의 주장을 근거 제시를 할 때 설득을 할 때에 이런 어떤 팩트 있는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수 이용률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용자 수가 2007년이죠. 쭉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18년도에 몇 명이 4,600만 명이 뭐 하고 있어요? 국내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용률이 무려 91%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외국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나요?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망 다 깔려 있잖아요. 인터넷 다 쓰시잖아요. 91% 이용률이 어마어마한 수.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다? 라인이라든지 카카오, 그 다음에 뭐야?
뭐 커머스 부분 이런 부분에 발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많다.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 수도 여러분의 어떤 논리를 만들어갈 때 좀 도움되는 자료에서 갖고 와봤는데 무려 35억 명입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 이제는 필수죠.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료를. 그다음에 국내 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좀 볼만한 자료인데 휴대폰 2010년도, 17년도, 18년도에 퍼센테이지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도 굉장히 우리 눈에 띄어야 되죠. 사물 인터넷 부분도 실제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5% 정도의 업종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죠. 6,500만 정도의 기본적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광고 시장도 가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 특히 이런 어떤 IT 기업들은 광고를 빼면 뭐다? 이해를 못한다. 자, 보시면요. 다 이제 보고요. 13년도부터 쭉 나가는데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합계 있죠. 합계. 자, 합계 PC와 모바일 이제 퍼센테이지 비중은 나눴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에 자, 모바일 볼게요. 13년도에 19%. 출처는 제일기획자료인데요. 13년도에 19%가 보세요. 14년도에 31% 광고 시장입니다. 모바일 광고 43%, 52%, 58%, 64%. 여러분 이제 광고 쪽은요. 저도 마케팅을 하지만 광고 쪽은요. 여러분 모바일 모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모르면요. 이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모바일이 절대 다수가 됐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48% 진한 걸 썼죠. 16년도에. 뭐냐면 역전이 됐죠. 그 전까지는 아직도 PC 온라인 광고가 사실은 모바일보다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 16년도에 이렇게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16년도에 온라인 광고의 분야가 PC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서 48%대 52%가 됐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때 이후부터 온라인은 더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58%, 64%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바일을 모르면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가 어떻게 자소서 쓸 수도 없을 거고요. 분명히 또한 여러분 면접에서도 아마 얘기할 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모바일을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 자소서라든지 면접 갈 때 모바일에 대한 강요, 모바일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좀 더 여러분 설득하고 싶을 때 이 자료를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16년도부터 모바일 광고가 PC 광고보다 더 많아졌다. 역전이 된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증가세는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년도 작년에 봤을 때의 통계에 나온 자료는 PC와 모바일의 광고의 비율이 36대 64로 이미 모바일이 정말 2배수로 더 늘어났다.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논리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됩니다. 요 차트, 요 팩트 있는 자료 꼭 활용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네이버는 숙제가 없을까요? 네이버는 고민이 없을까요? 지금 네이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순방문자 기준 시장 점유율을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앞에 있는 이제는 거시적인 환경들 이런 거 보여드리고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우리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여러분 네이버에 있는 사업들 이해 못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뭐냐면 순방문자 기준 시장 점유율인데 뭐냐면요. 100만입니다. 이제 뭐냐면 유니크 비지터라고 해갖고 이제 순방문자죠. 순방문자인데 그러니까 측정 기간 중 한 번 이상 해당 서비스에 방문한 중복되지 않는 방문자인데요. 이걸 이제 실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유튜브 다음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유튜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주심 보셔야 될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 네이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동영상 시장 이미 뺏겼거든요. 동영상 시장을요. 이제 유튜브에게 완전히 잠식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고민이 커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네이버도 고민이 크죠. 왜? 결국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광고라 그랬잖아요. 유튜브에서 실제 광고 수익이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뉴스에 통해 아셨겠지만 유튜버들 그분들이 왜 돈을 벌죠? 그렇죠. 자기의 컨텐츠를 유튜브로서 알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광고 수익을 버는 거죠.
우리가 뭐 전문용어로 말하면 애드센스, 애드워즈 보통 얘기하죠. 받는 쪽에서는 이제 애드센스겠죠. 이런 어떤 애드센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구글 광고 플랫폼 에서 수익화하는 거거든요. 자기 컨텐츠를 보여주고 자기 컨텐츠를 기본적으로 광고 수익화로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계속 또 투자하게 돼요. 유튜브에 콘텐츠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워낙 커졌어요. 광고 시장 다 뺏겼습니다. 동영상 광고 시장 지금 유튜브가 거의 정말로 많이 시장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하고 있다? 한성수 대표가 뭐 하고 있다? 네이버가 동영상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미 2018년도 초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네이버도 동영상이다 라고 전략적 발표를 했죠.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잘못된 어떤 판단 아니다. 전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유튜브에 이제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유튜브가 보면 거의 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18년도 4월, 5월, 6월 보시면요, 이미 뭐 유튜브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다른 어떤 서비스들을 위협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19년도 3월 달까지 조사된 자료인데 순 방문자 수가 3,800만 정도 되거든요. 네이버가.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카카오가 3,500만 정도의 어떤 수치가 나오고요. 순 방문자가 구글이 3,200만 정도. 근데 유튜브 보세요. 구글과 유튜브 누구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나겠죠? 유튜브 누구 건가요? 구글 거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뭐 구글하고 유튜브 합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방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거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다음도 있네요. 다음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렇게 순 방문자를 보면 우리가 위협감을 느낄 정도, 네이버가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다음 뭐 구글,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사실 증가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풀어줄 거냐? 사실 기획 부분 파트 이거 직무이거나 아니면은 상경 계열이라면 아마 이런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도 마찬가지고요. 개발 파트도 사실 기본적인 네이버가 갖고 있는 고민들 아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광고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매출 구조로 봤을 때 광고 부분이 비즈니스 플랫폼 아니면은 광고 부분이 굉장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이버 광고는 파워링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 가보시면 맨 앞에 나오는 이제 키워드 광고들 있죠. 이게 이제 파워링크 유형이고요. 쇼핑 검색 여러분 뭐 키워드 치면은 막 쇼핑 나오죠. 이렇게 뭐 사진 나오면서 막 쇼핑 이런 나오잖아요. 상품들. 이게 쇼핑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간략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파워 컨텐츠는 뭐냐면 사실 그 전문 직종이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변호사분들이나 이제 세무사분들이 자기 블로그를 이제는 광고 형식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제 상단에. 이거 이제 파워 컨텐츠라고 해서 베타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것도 그러니까 기획자가 머리 잘 썼다고 좀 보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현대자동차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앞에 뭐 팰리세이드부터 시작해서 신차들 있죠. 신차들 광고 멋있게 나오는 거 브랜드 이렇게 갖고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브랜드 검색 유형이라서 이것도 광고 상품입니다.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플레이스 유형은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 광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총 5가지의 광고 플랫폼 유형들이 사실 네이버는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네이버 이거 볼까요? 다시 가볼게요. 네이버 신규 사업 전략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개발 투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서비스 확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자, 기술 개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신기술 투자에 굉장히 좀 지행하고 있죠. 여러분 네이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포털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플랫폼이라고 했죠.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로보팔 엠비텍스라고 있는데 2019년도에 나왔는데 이거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이게 로보팔인데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사진이냐면, 이게 로보팔이 이게 봉 있죠, 봉. 막대 이렇게 균형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대 잡고 이렇게 균형 잡기 놀이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로봇이 지금 구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을 얘가 잡는다. 얼마나 미세한 센서, 이런 거 이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건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이런 로봇을 누가 만들었다? 그렇죠, 네이버 데이터 랩스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가 단순히 이제는 포털이 아니에요. 플랫폼입니다. 로봇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 기업.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다는 거. 로보팔, 엠비텍스 이게 좀 굉장한 혁신을 일으켰거든요. 그 당시에 19년도 CES에서. 또한 세 번째로 읽어볼게요. 뭐 중소사업자를 위한 데이터 툴, 그다음에 DB 구축 자동화, 어부진 감수. 어부진 감지는 뭐냐면 이제는 부정 클릭하시는 분들 있죠. 네이버를 막 부정 클릭하거나 조회수 끌어올리거나 이런 거 어부징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부징을 이제 감시한다는 거.
DB 속성 자동 추출 등 운영 개선을 위한 개발도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그 데이터랩스 네이버 데이터랩스에서 요거 한번 빅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 제가 쳐봤어요. 자료 이거 강의 여러분 다 치포 코드는요. 여러분 강사들이 다 준비합니다. 어디서 폰 자료 아니에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NC백화점의 네이버의 빅데이터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했던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성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할인이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좀 쇼핑 기간이거나 아니면은 추석 연휴거나 이런 거 있죠. 이벤트 들어갈 때 저렇게 치솟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신세계백화점이 굉장히 높은 검색률을 유지하고 있네요. 이런 거 보면서 사실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를 뭐 한다? 이 자료가 뭐예요? 돈 주고 사나요? 아니에요. 저 정말 이거 들어가서 그냥 조사한 겁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거죠. 사실 뭐예요? 이런 빅데이터를 뭐 한다? 네이버는 제공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중소사업자를 위한 데이터 툴, DB 구축 자동화 이런 거죠. DB 속성 자동 추출 이런 빅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기부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글로벌 서비스 확장의 어떤 신사업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용자를 꾸준한 웹툰 굉장히 잘 나가죠. 브이라이브의 플랫폼 확장, 한류 콘텐츠들, 연예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죠. 웹툰은 글로벌 수익 모델 확대와 국가 간 콘텐츠 교류를 한다. 브이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유료 팬 서비스인 브이팬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익 사업도 하고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라인웍스 같은 B2B 서비스업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요거 로봇 같은 거, 기술 개발 투자, 글로벌 서비스 확장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이제는 네이버가 하는 서비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단순히 여러분 알고 있는 정보들이 아니라 이제는 네이버의 고민들, 그다음에 네이버가 어떤 직무동 간에 여러분 이제 네이버를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더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워낙 직무가 많아요, 네이버는. 특히 개발 쪽도 많기 때문에 미시적인 부분 당연히 자기의 전공 살려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거시적으로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네이버의 기본적인 뭐 전략들 아니면은 고민들 그걸 어떻게 풀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네이버에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칩보 코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호랑이 번역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